안녕하십니까? 저는 애슬레틱 트레이너의 역할과 비전을 설명드릴 한국선수트레이너협회 회장 어은실입니다. 저는 지금 우송대학교에서 AT 전공학과인 스포츠알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애슬레틱 트레이너는 체육인이고 선수 경력자 또는 바로 이러한 그 체육 전공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체육계 전문 직업으로 이러한 교사, 교수를 비롯한 이런 직업과 함께 체육 관련 직업도 이런 많은 직업들이 있으며 여기는 체육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도 와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당연히 우리 체육 전공자들도 일을 해야 하는 직업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런 체육계에 특화된 전문 직업으로는 바로 운동 전문가라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경기 지도자 그리고 이러한 체육 지도사, 건강운동가에서 피트니스 트레이너 외에 특히 선수들을 담당하는 전문 체력 훈련 지도자 그리고 스포츠 재활 트레이너, 즉 애슬레틱 트레이너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우리 애슬레틱 트레이너라는 AT 직업은 바로 의사와 선수 간의 의사소통자, 그리고 팀의 재산관리자, 그리고 체력관리 담당자, 재활훈련 프로그램 작성 및 실시자, 선수 상태에 대한 정보 제공자, 그리고 선수단, 코치, 구단 관계자의 교육 담당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포츠 재활은 이미 스포츠 의학이라는 데서 시작이 되었고, 옛날에는 대상이 운동선수면 다 스포츠 의학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성인병을 포함한 치료를 위한 운동, 그리고 지금에 와서 질병과 또 부상을 예방을 위한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쓰면 쓸수록 좋아지고 안 쓰면 더 나빠진다는 것으로 결국 질병이나 부상에서도 운동이 필요하다는 그런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부상 예방과 우리 스포츠 재활 트레이닝을 연결하자면 바로 이런 예방은 결국 다 신체 움직임의 밸런스, 그리고 근력의 밸런스, 그리고 레인지 오브 모션의 밸런스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만 예방을 할 수 있지만 혹시라도 이런 부상이 온다면 절대로 재활훈련이 필요하다는 건 아는데 통증을 치료하는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재활훈련이 따로 있는 것이냐, 그리고 체력훈련이냐 이것이 또는 부상예방훈련이냐의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현장의 그 선수 전문 스포츠 재활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스포츠 재활 전문가는 부상 예방 훈련, 그리고 응급처치, 그다음 부상 후 빠른 복귀를 위한 운동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스포츠 종목 그리고 포지션에 따라 운동을 다르게 짜야 합니다. 그리고 부상이 어떤 단계이냐에 따라서도, 그리고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의 부상이냐에 따라서도 단계적으로 재활 트레이닝을 수행하여 빠른 시간 내에 스포츠 활동에 하게 하고자 하는 직업입니다. 이와 함께 이런 복귀를 위해서는 전문 체력 훈련도 필요합니다. 이런 전문 체력 훈련을 위해서 이러는 전문 체력 및 기능성 훈련. 그래서 야구한 사람들이 야구 선수들의 훈련, 농구한 사람들이 농구를 한 사람들에 대한 훈련을 연결할 수 있는 은퇴 선수 프로그램 같이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하고 있는 이런 현장에서의 트레이닝 사진들, 이렇게 정말 유명한 뭐 제임스 하든, 뭐 르브론 제임스 이런 선수들도 다 앞에서 누군가 운동을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야구 선수들의 운동, 농구 선수들의 운동, 차별화, 또 축구 선수들의 운동, 이런 차별화된 모든 스포츠에서의 필요로 하는 훈련들을 바로 이런 전문 체력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한다면 실제로 우리 애슬레틱 트레이너는 어떤 전문가인가? 바로 선수들에 있어서의 아주 컴플리트 헬스케어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애슬레틱 트레이닝은 항상 메디컬 커뮤니티와의 협업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애슬레틱 트레이닝은 바로 스포츠 현장과 바로 의료 현장, 의료 사회 간의 아주 밀접한 메이저 링크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애슬레틱 트레이너는 그 현장의 트레이너들은 하는 일은 첫째가 부상 예방, 그리고 응급처치, 그리고 재활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그 자리에서 테이핑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제 테스트도 하고 응급처치도 해야 하고 그리고 필요한 자리에 이런 트레이닝을 짜서 시킬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나타나는 훈련 때도 필요하면 이런 테이핑을 해서 시켜야 하고 그리고 이런 훈련에 대한 이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항상 측정을 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시합장이나 훈련장에서 시합 전, 훈련 전에 이런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활과 이런 체력 훈련의 전체적인 연계를 보면 항상 부상 관리, 선수 관리, 체력 훈련 그리고 재활 훈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상 관리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독립적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 항상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같은 의료팀과의 협조를 구해서 함께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체력 훈련을 포함한 전체적인 신체 균형 그리고 재활 훈련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트 선수를 부상 관리하는 방법은 부상이 오면 병원에서의 이런 처치가 끝나면 스포츠 재활을 거쳐서 경기에 복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포츠 재활이라는 것은 다치면 그 자리에서 현장 처치를 하고요. 그리고 데리고 들어와서 바로 스포츠 재활을 끝내고 나면 다시 전문 트레이닝을 통해서 다시 복귀하게 된다. 라는 이런 순환을 갖추게 되죠. 그래서 실제 이런 현장에 들어오면 이제 스포츠 재활을 하는 현장은 이렇게 구석구석 각각의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런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측정과 이런 재활과 그다음 피트니스 이런 전체적인 그런데 스포츠 동호인들은 어떻게 되고 있나? 스포츠 활동으로 부상이 오면 수술하고 병원까지 가는 건 다 비슷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쉬거나 재활을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물리치료만 하면 낫는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포츠 활동을 지속하는 사람도 있고 중단하는 사람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물리치료실의 그 그림이고 바로 이런 쪽에서 제일 밑에 사진을 보면 이렇게 재활실 이렇게 작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의 효과를 필요로 하는 이런 하나하나 이런 스페이스만을 갖고 있지 이런 큰 공간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바로 복귀 훈련의 미비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스포츠 재활 전문가는 이런 일반인도 이런 수술 후에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면 이런 스포츠 재활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런 체력이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 은퇴 선수의 역할 또한 대단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 운동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체계적 스포츠 재활 지식만 가르친다면 바로 은퇴 선수는 또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체육계는 또 최고의 체육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현장의 선수 관리 그리고 이런 스포츠 손상에 대한 재활 훈련, 그다음에 체력에 대한 근력 테스트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런 인력이 양성이 되면 바로 이런 전문 인력들은 스포츠 팀이나 재활센터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체육인으로서 운동 전문가로서의 이 전문성 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자, 우리나라의 21년 6년입니다. 2월 19일 신설된 게 선수관리 담당자 등록 의무 그리고 선수관리 담당자라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행 규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선수관리 담당자가 이제는 AT를 가지고서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공부를 한 사람을 뽑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의료법 이거는 원래 있던 거고요. 제일 뒤에 보면 이렇게 실제로 선수관리 담당자의 업무 범위는 선수의 건강관리, 체력 증진 및 관리, 운동 후 회복, 운동 능력 향상 업무로 한정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서 자, 여기에 보면 이러한 전체적으로 이런 기타 대한체육회 회원 종목 단체가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라는 게 됐죠. 그래서 이래서 농구협회 같은 데서 이렇게 한국선수협회 AT, 대한트레이너협회 AT 이런 AT라는 자격증에 대해서 지금 이미 이제 시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운동재활센터, 병원 시스템이 있는데 병원에 이미 재활을 들여오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이런 병원의 시스템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지금 AT가 들어와서 선수들입니다. 이런 선수들이 수술했을 때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이러한 시설을 갖추지 않고는, 그 다음에 이런 재활에 대한 지식을 갖추지 않고는 선수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빠른 시간에 회복을 위해서 이런 병원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 전문 스포츠 재활은 결국은 부상 예방과 그리고 안전한 복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위해서 스포츠 재활 체계가 확립하면 바로 이런 빠른 복귀나 재부상을 방지를 할 수 있게 되죠. 이런 애슬레틱 트레이너가 바로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느냐 하면 실제로 이런 어, 선수들의 문제점을 선수의 문제점은 거의 부상이죠. 그 부상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충분히 실습을 한 사람, 충분히 경험을 한 사람들을 어, 이런 갖춘 그런 전문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건은 체육학을 전공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런 트레이닝 이론을 제대로 배웠어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춘 의학 지식을, 부상에 관련된 모든 의학 지식,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이 업무에 있어서의 이론과 실습 교과를 이수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왜 이런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냐면 업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업무는 운동 손상의 예방, 그리고 운동 손상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응급처치, 운동 손상에 대한 재활, 그리고 복귀를 위한 훈련, 경기력을 이런 체력 훈련까지를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교과에서 이론적으로는 도대체 발목, 종아리, 무릎, 그다음 허벅지, 그다음에 어깨, 엘보, 그다음에 스파인, 척추의 모든 이런 부상을 다 배웠어야 하고요. 배워야 하고 이런 것을 배우는 교과목을 들어야 합니다. 이런 이수하는 교과목이 특히 상하지의 손상 기전 및 평가, 상하지 부상 재활 훈련, 그리고 중요한 이런 트레이닝과 관계되는 운동생리학과 트레이닝 이론과 실제, 그리고 실제로 또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근골격의 촉침, 그 자리를 누르면 그 자리가 뭔지, 거기 아프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이런 테이핑, 마사지 이런 테크닉, 이런 교과목과 함께 스포츠 현장과 이런 재활센터에서 실습을 1000시간 정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과목이 끝나고 나면 이런 실제로 현장에서의 이런 실습을 통해서 테이핑, 그 다음에 재활, 이런 고등학교, 중고등학교에 나가서 이런 실습을 하고 이런 선수들이 시합을 나갈 때 가서 지원하고, 그리고 이 선수들이 대회 전에 해야 되는 이런 뭐 테이핑 같은 거를 하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이런 건강기관에서의 모든 테스트나 이런 업무, 그다음 병원에서의 이런 실습들을 통해서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되고 나면 이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시험을 보고 이런 스포츠 재활에 있어서 애슬레틱 트레이너에 대한 자격을 갖춥니다. 바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문체부에서 인정하는 이런 경기단체 자격증이 바로 AT 자격증이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전문 체력에 대한 자격증들. 취업 분야는 실제로 대부분은 다 이러한 선수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이제는 인스티튜트 이런 연구소라든가 그 다음에 병원, 그 외에 이런 재활기구를 만드는 곳, 그리고 또 더 넓어진 것이 산업 분야, 그리고 퍼포밍 아트, 그 다음에 이런 밀리터리, 그리고 유소년들까지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취업은 프로, 대학 실업, 중고교, 그 다음에 재활 트레이닝 센터, 그리고 재활 클리닉, 이렇게 취업 기관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해외에서도 바로 한국에서 공부한 이런 AT를 원하는 많은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 지원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좋은 그 해외 실습을 통하고 그다음에 해외 인턴십을 통해서 커리어를 쌓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우리가 업무를 하는 저희의 현장에서의 저희의 지금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리면, 과거에는 이런 의학 연계 과목이 부족해서 많이 못 들어왔습니다. 하는 일이 좀 부족했고, 현재는 이런 스포츠 의학의 발전, 그 다음에 현장에 맞춤 의학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부상 관리와 그 다음에 경기력 향상이 되어야만 이런 선수들의 선생명이 연장이 돼서
그러다 보니 더더욱이 더 이런 전문 인력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현장에서는 환자를 다루는 것 같은 이런 물리치료 수준으로 해서는 경기력 회복이 기대가 하기 어렵다. 이렇게 돼서 우리 현 상황은 이제 정말 전문 인력이 들어와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지만 절대로 우리가 지켜야 될 거는 의료법의 준수입니다. 그래서 검증된 우린 재활 트레이닝 테크닉을 쓰는 것이지 의료 행위를 절대 하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미래의 비전을 보면 바로 이렇게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이 되면 바로 선수 자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해외 전문까지,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은퇴 선수의 문제점이 있었던 이런 은퇴 선수에 대한 제2의 직업까지 이러한 미래의 비전을 갖게 됩니다. AT가 양성되면 이 사람들의 역할과 비전은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바로 이런 재활 인력의 양성은 항상 검증된 시스템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 트레이닝이 체계화될 것이고, 그 다음에 스포츠 현장의 의료 행정에 대한 체계도 구축됩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일자리도 창출되게 됩니다. 이런 전문성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제도적인 확립이 필요한데요. 대한체육회 이런 데서의 시도체육회 중요한 예산으로 바로 한국 학교의 스포츠 클럽, 직장 스포츠 클럽이 활성화됐습니다. 굉장히 큰 사업이고 국가 정책입니다.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상이 많고, 이로 인해서 다치게 되면 결국 체육으로 이런 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부상관리자가 필요하고, 이런 부상관리자를 전문 인력에 넣어야 되는 이런 예산이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게 제도에 우리가 만들어야 될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스포츠 현장이,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보건의료복지 현장에서도 바로 이런 운동 전문가를 활용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전문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직접 체육인이 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서 역할 분담에 대해서 바로 의료제도가 재정비 될 때까지 우리 스포츠 현장의 의료 체계는 어, 우리가 직접 체육인이 직접 운영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애슬레틱 트레이너에 대한 직업을 설명해 드렸고, 그리고 그에 대한 비전, 그리고 그 다음에 역할과 비전을 설명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